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완화의료 임상윤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신혜 교수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죽음을 멀지 않게 생각하게 되는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서 진료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내가 바라는 나의 죽음과 삶,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이야기하기라는 주제로 환자와 가족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내가 바라는 죽음의 모습에 대해 한 번쯤 구체적으로 소망해 보세요. 죽음이 현재의 나와는 아주 먼 일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은 오히려 다양한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치료 과정 중에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고 기대하는 만큼 치료가 잘 되지 않을 때 괴로움을 겪게 되고요. 이러한 괴로움은 희망의 상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많은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할 때, 몸과 마음이 평안할 때 너무 비장하지 않고 즐겁게 내 삶의 끝자락에 선 나는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지 한 번쯤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지점에서 언제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만약 그곳에 이르게 된다면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나는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며 있게 될까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존엄한 한 개인으로 대해지고 통증이나 다른 증상으로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며 친근한 환경 속에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것을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는 좋은 죽음 이외에도 피하고 싶은 죽음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기계를 단 채로 의식이 없이 수일, 수주, 수개월을 보내다가 가족과 함께 하지도 못한 채로 외롭게 혼자 마지막을 보내는 것을 가장 희망하는 모습으로 꼽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려본 구체적인 나의 모습이 나의 소망이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바라는 죽음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았다면 이제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바라는 삶에 대해 열심히 생각해 보세요. 병을 가진 환자로서의 나에 국한되지 말고 내 이름 땡땡땡을 가진 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꼭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 환자들은 내 삶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어서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목표를 잃기도 합니다. 삶의 목표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주관식으로 답하는 게 너무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객관식으로 선택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게 지내는 것, 가능한 오랜 시간을 사는 것,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것,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나만의 목표를 가질 수 있고 그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내가 바라는 삶의 모습에 한층 더 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다음으로 가족 등 가까운 이들과 함께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환자들은 투병하면서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병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든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고 특히 죽음이 가까워지는 시기에 가족은 환자를 대신해서 의료진과 여러 의료적 의사결정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을 포함한 주변에 가까운 이들은 대부분 기꺼이 환자를 돕고 싶어 합니다. 앞서 얘기한 내가 원하는 삶과 죽음에 대해 가족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수록 가족은 보다 편한 마음으로 환자의 생각에 더욱 가깝게 환자를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대화는 가족 간에 나누기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면 삶의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마지막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에게도 가슴 아플 수 있는 일이기에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서 더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서로 지레짐작만 하게 될 때 오히려 오해와 갈등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 나는 이런 마지막을 희망해. 그리고 그 전까지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난 열심히 살아볼 거야. 내가 언젠가 오는 그날까지 잘 살 수 있도록 나를 응원하고 도와줘 라고 이야기하며 가까운 이들과 함께 그려보는 과정을 통해 환자는 앞으로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적극적으로 살 수 있고 환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료진과도 상의해 주세요. 안타깝게도 환자와 가족이 같이 고민하면서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삶과 죽음에 대한 소망을 쉽게 이루기는 어려운 것이 요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존엄하면서도 편안한, 그리고 환자와 가족이 바라는 방향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선 이에 맞춰서 의료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환자가 지금 받고 있는 혹은 앞으로 계획하게 되는 치료들이 내가 생각하는 삶의 방향이나 목표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 고민되는 부분들을 담당하는 의료진과 상의해 보세요. 여러분의 의료진은 환자에게 가장 최선이 되는 치료를 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환자에게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병만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환자의 바람에 맞게 치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집에서 계속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집에서 잘 지낼 수 있는지, 내가 아프지 않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의료진이 뭘 더 도와줄 수 있는지 환자와 가족이 솔직하게 물어볼 때에 의료진도 귀 기울이고 함께 방법을 찾아볼 것입니다. 정말 회복이 불가능하고 죽음이 임박해진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접어들 때 나에게 어떤 의료적 처치를 하는 게 최선일지에 대해서 미리 의료진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시간만 길어지게 하는 의료행위를 우리는 연명의료라고 부릅니다. 연명의료는 되게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아서 의료진들은 환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연명의료 받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앞서서 내가 그려본 삶과 죽음의 모습에 연명의료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원치 않는 내 생각을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문서로 남겨두어 의료진들이 내 생각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면서 의료진으로서 가장 어려울 때는 환자와 가족이 무엇을 원하는지 본인 자신조차 모를 때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미리 생각해 보면 환자도 가족도 의료진 모두가 환자에게 최선이 되는 돌봄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도 소중한 나의 삶과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한 번쯤 정성껏 나의 내면의 바람을 듣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완화의료 임상윤리센터의 유신혜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